혈당 블로킹을 위한 식재료 3가지, 기억하기 쉽게 양올식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평균 22%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방식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이 방식을 MTRF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방식을 ETRF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워하는 MTRF 방식보다는 약간 어려운 저녁을 굶는 ETRF 방식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침을 굶나 저녁을 굶나 모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저녁을 굶는 방식이 당뇨나 체중 감량, 식욕 억제, 모든 대사 건강 측면에서 아침 굶는 방식보다 더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생체 시계에 따라 돌아갑니다. 초파리부터 사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생체 리듬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작동하는데요. 이 생체 리듬을 보면 아침이 가장 인슐린 반응이 민감하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이 인슐린 반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가급적 음식을 먹어주는 게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저녁 시간대보다 유리하고요. 그래서 당뇨인들은 간헐적 단식을 만약 하신다면 아침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잡는 내 몸에 맞는 식사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람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 식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과 구성은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 탄수화물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치가 왜 160이냐면요. 식후 혈당이 160을 넘는 횟수가 많을수록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당장 당뇨 진단을 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비당뇨인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되는 신호입니다. 결국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을 손끝 혈당 측정기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진짜 내 몸에 맞는 식사 계획입니다. 혈당을 잡기 위한 식품 3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혈당 블로킹을 위한 식재료 3가지, 기억하기 쉽게 양올식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이 3가지는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유기산의 대표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에서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느리게 해줍니다. 식전에 먼저 먹으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오일은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에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효소작용을 억제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 전에 물 1컵에 희석해서 10cc 정도 마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유기산, 이 3가지를 식사 전에 활용하면 혈당 상승을 미리 차단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사실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많이 드시면 드실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를 식전에 많이 먹은 만큼 본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에 욕심이 많아져서 양배추를 많이 먹는다면 이걸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하다가 너무 물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용량은 양배추 한 번 드실 때 6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드시면 물리지도 않고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가장 좋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가 하루 식이섬유 50g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 50g 이상 높은 함량의 식이섬유를 먹은 당뇨 환자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미국 당뇨학회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당뇨식을 먹은 당뇨 환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혈당을 시간대별로 비교했습니다. 일반 당뇨식을 먹은 그룹보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 조절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이섬유 50g 이상씩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은 평균 13 낮아졌고요. 소변의 당 배출량은 물론 24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 및 인슐린 곡선 면적도 각각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위장에서 젤 형태의 물질을 형성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소화가 느려진 만큼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가 혈당 잡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지방식품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증명됐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올리브유를 약 25g, 즉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평균 22%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작은 연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분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배경에는 올리브유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를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단순히 좋은 지방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의 혈당 블로킹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드실 때 식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만 그냥 먹으려고 하면 사실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특유의 지방 때문에 약간 거북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 일반 음식, 샐러드와 함께 과일 조금 블루베리나 피망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토마토 이렇게 같이 드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무엇인가요?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근거가 충분히 밝혀져 있어 위장만 튼튼하시다면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사 전에 한두 스푼의 유기농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속도 조절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식초를 그대로 마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보통 한 컵 정도 물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섭취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잡는 3가지 식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분량은 양배추는 6분의 1조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큰술, 사과식초도 역시 1큰술. 양배추는 그냥 썰어서 먹어도 좋고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식사 전에 최소 용량인 양배추 6분의 1조각 드시면 됩니다. 사실 반드시 양배추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일반 당류의 함량이 낮다면 배추, 오이, 브로콜리, 버섯, 해조류 어떤 종류의 식재료든 좋습니다. 맛을 위해 견과류나 저혈당 지수 과일인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소량 추가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사용하세요. 산패 우려가 높은 지방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등급에 따라 효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인 올리브유, 반드시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쓰셔야 합니다. 유기농 사과식초는 1큰술을 물 1컵에 희석해서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물에 희석하시더라도 속이 쓸 수 있으니 5ml부터 천천히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